야, 좀 오랜만에 홈세션 촬영하는데 그래도 좀 머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스프레이 좀 줘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노전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쇼츠를 통해서 저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뮤지션들을 소개하는 홈세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 이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뮤지션들의 집에 찾아가서 작업실도 뭐 소개하고 TMI를 다루는 그런 콘텐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멋있는 아티스트를 소개를 해주려고 이 용산구에 왔습니다. 오늘 아티스트의 집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이고, 네. 네, 인사해. 오랜만에 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일단 얘 냄새 한 번씩만 맡으세요. 네. 냄새를 맡아야 돼요? 와, 진짜 오랜만에 오네. 그러니까 잘 지냈어? 네. 우리 이제 드디어 스프레이 형네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은혜 갚아야 돼. 너가 그동안 나 도와준 거 다 갚으려고 이제 시키는 거 다 하려고 지금. 제가 오늘 뽑아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네, 우리 스프레이 형 작업실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한 4년 전인가? 5년 됐지. 내가 지금 여기 이사한 지 지금 5년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달라진 거는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집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실을 작업실로 아예 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감사하게도 네. 회장님께서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이제 형의 여기 공간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형 이게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나는 앨범을 이렇게 컬렉팅하는 좋아했었어가지고 거의 한 20대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아졌지. 여기 아마 장롱 같은 게 있지 않았어? 맞아요. 사실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빼버리고. 옷보다 이제 음악을 선택한 남자. 사실 아무래도 가장 애정하는 공간은 여기겠네요. 그렇지.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대부분 뭐 재즈나 힙합, 뭐 펑크 위주고, 이쪽이 새롭게 관심 갖는 그런 음악 장르들이 라틴 음악이라든지 멕시코 음악들, 뭐 브라질 음악들, 뭐 하우스 음악, 그리고 뭐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같은 것들 이렇게 이쪽에 그러면 최신화된 그치. 내가 최근에 이제 갖고 싶었던 앨범들 위주로 정렬하는 기준이 있어요. 장르별로 그냥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이쪽은 하우스야 그만큼. 그리고 이 아래도 약간 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커머셜하게 얘기하면 케이프 하나다 음악도 있고, 이쪽은 이제 다 브라질 음악. 전부 다 브라질. 브라질. 최근에 브라질 음악 디깅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 내가 예전에 되게 들었던 댄서블한 펑크는 직관적이었는데, 브라질 음악들은 되게 로맨틱하면서 사람들 충분히 춤출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무드가 있어서 그런 게 좀 매료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오래됐나 보네요. 나는 좀 옛날 음악들 좋아하잖아. 뭐 물론 새로 발매하는 음악들도 좋아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음반을 한번 딱 뽑아보면 키스 브라더스라는 재즈 펑크 앨범인데, 좀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 앨범이 발매했을 때 나온 레코드를 나는 꼭 사려고 하는. 오리지널을 파는. 그렇지. 76년도에 이 앨범이 나왔으면 76년도에 발매된 레코드를 무조건 사려고 하는. 진짜 오타쿠다. 어떤 사람들은 뭐 소리 차이도 있다고 하고 미신을 믿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그 아티스트들의 바이브를 좀 느끼고 싶은. 돈이 좀 더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없었어요. 원래 KRK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런 빈티지 스피커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촬영하러 무슨 낙원상가, 뭐 세운상가 이쪽을 지나갔는데, 뭐라 해야 되지? 실력자 아저씨들 있잖아. 쌉고 인물. 내가 계속 이렇게 밖에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봐라.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구현해주는 모델을 되게 찾고 있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 왜냐면 보통 대부분 맥북 다 있잖아. 그쵸. 근데 그 정도 가격 선이었어. 그래서 생각보다 살 수 있겠다. 뭐 스프레이인데. 아까 그 레코드랑 똑같이 70년대. 이것도 그러면 빈티지네. 그렇지. 이제 뭐 이곳은 뭐 내가 DJ니까 음악 듣고 연습하고 하는 그런 공간. 원래는 이 믹서를 처음에 썼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이제 파이오니아 코리아에서 제품이 나올 때마다 진짜로? DJ로서 이렇게 장비를 받는 게, 나는 너도 기타 만약에 진짜 좋은 기타 회사에서 드리겠습니다. 영상 10개씩 찍지. 근데 나도 유튜브를 하니까 이걸 받고 시작한 거긴 해. 이거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야. 왜냐면 이때부터 했으니까.
아 근데 그러고 보면 이것도 받은 거긴 하네. 근데 나는 보통 턴테이블 사용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진짜 내가 막힌 마인드로 CDJ 죽어도 안 써야겠다. 그리고 USB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는 여기에 그냥 USB 꽂고 디지털 장비고 이런 큐 버튼도 다 있고 장점은 뭐 추운 데든 더운 데든 바람이 불든 데미지 없이 그냥 틀 수 있는. 저거는 만약에 바람이 막 분다든지 그러면 반이 날아가거든. 그리고 만약에 햇볕 엄청 강하면 바이닐이 녹아. 예전에 진짜 한번 야외 행사할 때 한 30분 틀었나? 바이닐이 이렇게 휘는구나.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엄청 안정적이게 다 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겠네. 그럼 엄청 이게 되게 좋은 장비야. 관리는 괜찮아, 이 정도. 레코드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고 먼지나 뭐 습기 차지 않게. 레코드가 12인치, 7인치가 있잖아.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이즈지. 12인치 레코드고 조금 축소된 가지고 다니기 되게 편한 12인치 레코드를 50장 가방에 넣어가지고 갖고 가잖아. 뭐라 해야 되지? 좀 불안해. 왜냐면 저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그 재산이잖아. 재산이죠. 7인치만 갖고 다니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가볍지. 무게도 가볍고. 근데 여기서 살짝 돌면 이제 프로듀서로서 음악을 만들고 뭐 그렇지. 이제 그런 장소인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나는 막 그렇게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곡을 만드는 프로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얼마 전에 로꼬랑 밥 먹었는데 이 책을 엄청 추천해 주더라고. 그리고 나는 릭 루빈을 엄청 좋아하거든. 어떻게 보면 좀 우주로 가는 사람이고 마인드가 진짜 몸에 해로운 거 아예 안 하고 막 명상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SP404라는 샘플러인데 뭐야 이거 비자크 진짜 비자크 아유, 안 쓸게, 안 쓸게. 아 진짜 모든 내 수익이 다 그 집으로 다 가서 나는 집 카드를 내가 제한은 없지. 물론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보기 좋다. 그럼 나중에 한번 겪어봐. 이건 SP404라고 흔히 말하는 샘플러? 내가 좋아하는 오디오 샘플들을 여기 넣어서 작업할 때보다는 음악 틀 때 되게 많이 써. 음악 틀 때. 왜냐면 이제 진짜 레코드를 가져가서 한 장씩 꺼내서 틀 때는 이거 두 개 말고는 뭘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가끔 FX라든지 텍스터적인 사운드, 시그니처 사운드들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좀 양념처럼 쓰고 싶을 때 이거를 웍스로 연결해서 디지털에 그 조미료를 살짝 뿌려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와, 잠깐만. 와. 와. 너 이제 골드 받을 건데. 아 진짜 이거 너무 쑥스럽다는데 이거. 와. 아니 뭐 이따 인터뷰 때 얘기할 거지만 형이 이제 유튜브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뭘 유튜브 뭘. 스노우전 바뀌는 상상 해보죠. 그럴까? 네. 한번 포즈 취해주세요. 네. 와 축하해. 이게 모션 데스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스피커도 바뀌었고 형 스피커가 원래 포칼. 네, 포칼. 진짜 오래 썼던 네,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들었을 때는 재밌는데 내가 여기서 너무 재밌게 작업해서 뭐 클럽에서 틀거나 친구들 좀 좋은 들으면 너무 괴리감이 심하더라고. 어차피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방어를 못하는 상태인데 스피커는 좀 바꾸고 싶다. 10년 썼으니까 너가 이거 쓰잖아. 맞아요. 새 모델을 살까 했었는데 좀 디자인이 저도 이 디자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듀서들이 다 이거를 많이 썼어. 근데 신 모델이 약간 우주선 같잖아. 맞아, 로봇 같고. 소리는 되게 좋대. 소리를 택하는 게 맞긴 맞지만 이 기운을 좀 받고 싶었어. 아, 뭔지 알아요. 나 이거 지금 한 50% 활용도 못하는 것 같아. 공간이.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나는 마우스 유저였거든. 그러니까 코드를 찍을 때도 마우스로 찍고 샘플링으로 프로듀싱을 시작했으니까. 브랜드도 로랜드니까 뭔가 좀 근본. 믿음이 가는구나. 좀 마스터 건반이지만 미디 건반이지만 로랜드니까.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요게 아까 말한 저 스피커의 전원이 되는 그 자동차의 엔진 같은. 그래서 얘가 바뀌면 소리가 바뀌어. 내 룸 환경에서 진짜 너무 완벽한 내 기준. 너무 좋아. 여기서도 형 샘플을 해서 그렇지.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이제 MPC 뭐 2000 XL 이건 너무 유명한 명기라서. 이게 옛날에는 이 프로필 디스크인가? 그렇지. 그런 걸 썼잖아요. 요즘엔 이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요거를 이렇게 젠더처럼 연결하면 SD 카드를 좀 물려가지고 쓸 수 있지. 아, 이게 이제 젠더구나. 그래서 나도 이거를 엄청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게리 형이 이거 한 10년 동안 안 쓰고 좀 묵혀둔 게 있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와, 진짜? 내 2집 앨범에 그라인딩 올데이라는 분배 트랙이 있는데 그 드럼 이걸로 만들었지. 아, 진짜?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작업하면 너도 알겠지만 레이 항상 여기 있고. 밑에 이제 마인드 스프레이 그 앨범 커버. 그렇지. 저 앨범 커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처음으로 믹스 CD를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 친구가 이제 커버 그려줬어. 근데 이 커버 그린 친구랑 이 커버 그린 친구랑 같은 친구. 그리고 저 슈프림 지저스 아트웍도 같은 친구. 샤우트 임소연
스프레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공간을 더 소개받고 싶은 부분들 많이 있을 텐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제 라이브 콘텐츠를 좀 찍을 건데 비트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아, 덥네요. 우리 홈세션 네 번째 게스트 스프레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전역을 하고 이 씬에서 활동을 처음 할 때 처음 만난 뮤지션이에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음악하고 뭐 음악도 틀고 음악도 만들고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활동명이 스프레이잖아요. 그 그치. 활동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시작할 때 필요하잖아. 비보이 크루로 활동했던 비보이 크루 중에 DJ 형님도 한 분 계셨거든. 내가 부탁을 했어. 뭐 스프레이 어떠니? 이러길래 사람들한테 좋은 음악 많이 뿌려라. 뭐 그런 의미로 이름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제루더 다마자라는 래퍼의 컴클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동부 힙합의 되게 상징적인 트랙인데 거기 가사에 보면은 마인드 스프레이라는 가사가 나오거든. 스프레이라는 단어가 슬랭으로 총으로 난사할 때 그래 스프레이하다 총알을 이렇게 스프레이한다 이런 슬랭이 있는데 너의 정신을 난사해버리겠다 뭐 약간 그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스토리가 그렇지, 예뻐지네요. 그렇지. 형의 행보를 봤을 때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본다면 비보이로 활동을 오래 하시고 DJ 또 프로듀서 쪽으로 그치. 간 거잖아요. 어떻게 비보이를 시작을 했는데 음악을 만들고 디제잉 쪽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 가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소 타고 이런 것처럼 랩 음악을 보통 힙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지만 힙합은 되게 큰 틀이고 그 안에 랩 뮤직이 있는 것 뿐이잖아. 내가 어렸을 때는 브레이크 댄스가 되게 유행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DJ들 유행이고 아이돌 유행이고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맨날 춤추고 뭐 팀도 생기고 대회도 나가게 되고 우승도 하게 되고 뭐 외국도 되게 많이 나가게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팀이 좀 커졌어. 비보이 대회 중에 막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대회에서 우승도 하게 되고 막 한국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나름 유명세를 탔지. 너무 어릴 때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몰라서 엄청 난처했던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단체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 해야 돼. 그 전까지는 다 필요 없고 춤이 너무 좋아서 다 견뎠는데 나도 나이가 들고 보는 시선이 좀 생기고 나도 좀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어. 근데 그때 시기에 이제 군대를 또 가야 됐었거든. 그때가 이제 내가 거의 한 30살 때쯤? 그러니까 군대를 엄청 늦게 갔지. 근데 엄청 늦게 엄청 늦게 가.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뭐 연기를 하지 않아도 외국에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연기 되다가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안 돼. 그래서 그때 간 거지 군대. 그러면 군대를 기점으로 뭔가 이게 그때 내가 한 29, 30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빈털터리에 집도 없으니까 지방 출신이니까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든 버텨볼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 군대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산업체 가면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체 지원서를 다 넣었던 것 같아. 넣었던 데 또 넣고 처음 넣는 척 말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담당자분 한 분이 좀 좋게 보셔가지고 일은 좀 하겠다 해가지고 뽑아주셨대. 거기서 30개월 30개월이요? 30개월 아직도 생각나. 8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했어.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게 그 전에는 꾸준히 돈을 벌지 못했었거든. 근데 월급을 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장비도 사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아마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포지션이 DJ와 프로듀서로서 지금 자리가 잡히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진짜 고르기 힘들겠지만 조금 더 애정이 가는 포지션이 있다면 나는 사실 아직까지는 내가 막 프로듀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도 DJ로 사람들이 더 많이 아시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시네요. 에이. 지금 정말 멋진 커리어를 이루고 계신데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방구석 DJ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런 커리어나 음악적인 걸 빼고도 뭔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잖아. 모두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난 이게 단순히 너무 재밌으니까 일단은 원초적인 거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뭐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건 나는 없어. 그런 부분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해라. 근데 그게 질문한 입장에서는 되게 성의 없게
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지. 근데 나는 그만큼 이게 별게 없는 것 같아. 맞아. 별게 없고 그냥 매일 하는 거, 매일 그냥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좀 생각이 좀 드는 아, 이제 백앤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백앤포스 하기 전에는 아까 너가 얘기했듯이 베드룸 DJ였지. 처음에 이제 턴테이블 샀을 때는 직업이 될 줄 몰랐지. 왜냐면 그때는 춤이 90% 이상이었으니까 나의 인생에서. 근데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산 거야. 신발 사듯이. 댄서들을 상대로 음악을 연습실에서 틀었지. 계속 그렇게 한 뭐 5년 지나고 소위 말하는 베드룸 DJ가 엄청 길었지. DJ 외건이라고 그런 연락을 먼저 줬지. 멤버 찾고 있는데 할 생각 있냐? 너무 좋다 해가지고 합류하게 됐고, 백앤포스가 나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지. 뭐 이 문화를 바라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멋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이걸 지키는 게 나의 멋이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소위 말해 뭔가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주류의 씬이 있잖아. 예전에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 엄청 유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거기에 좀 포커스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그게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어.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뭔가 나만의 작은 씬을 좀 구축하고 싶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형 앨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리칭아웃 이후로 계획이 혹시 있어요? 매일 나는 뭔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잘 모르겠어. 다음 달이라도 뭐 내면 낼 수도 있고. 항상 총알에 장전이 돼 있는 장전 들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뮤지션들과 협업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PH1님과 앨범 발매와 이제 해외 투어 일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활발하게 하게 되는 뭔가 계기가 있어요. 그 장전이라는 노래가 있어. 이제 발매할 때 2절에 뭔가 다른 사람 버스를 넣고 싶은데 뭔가 PH1 좀 괜찮을 것 같은. 근데 그때 마팔도 아니었고. 아 그래요? 서로에 대해서 아마 알고는 있었을 거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DM 내가 먼저 보냈어. 연락처 알려주셔가지고 처음에는 피처링 작업 너무 많이 하고 못할 것 같아. 보내볼게요. 들어만 주세요 했거든. 한 3시간 있다 왔어. 벌스가. 너무 고맙잖아. 고마운 건 꼭 갚고 싶어서 시간이 지났지.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자기 이름 걸고 미국 투어 하는데 갈 수 있냐? 한 달 동안 가야 되고, 근데 한 달 동안 그렇게 돌려면 목금토를 계속 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보면 미국 여행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힘들거든. 근데 이제 이거 내가 뭔가 그래도 내가 도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은혜 갚으러. 근데 그 투어가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스태프들 아무도 없이 나랑 PH1 둘만 진짜? 시작했어. 첫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거든. 대기실도 따로 썼어. 안 친해서. 그러니까 안 친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어색한? 근데 그 긴장감이 너무 좋더라고. 첫 도시 공연이 진짜 대박이었어. 너무 잘 되고 다른 아티스트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해봤지만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래퍼 한 명, DJ 한 명 거의 매진. 뉴욕에서는 오히려 베뉴를 더 큰 데로 옮겼어. 터미널 5라고 진짜 상징적인 베뉴가 있거든. 아무나 공연 못해. 그 현장을 담은 뭐 다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아쉬워. 내가 아까 말했잖아. 고속버스였다고. 열악했는데 근데 우리 막 패딩 입고 자고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어. 전후회가 쌓였구나. 근데 더 좋은 건 돈을 벌면서. 근데 보통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너무 좋았어. 돈 없어도 돼. 나는 그냥 좋으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힘들면 현타 오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힘들게 너무 재밌게 공연을 했는데 돈도 벌었으니까.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동안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근데 그 돈도 아는 사이니까 조금 싸게 주고 이게 아니고 제대로 된 페이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 뿌듯한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 고생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도 PH1이랑 나누면서 투어 말미쯤 가니까 너무 작업이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 연습도 못하고 작업도 못했잖아. PH1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기 커리어를 건 첫 미국 투어인데 얼마나 영감이 많았겠어. 그냥 고생한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너무 무섭게 시작했는데 투어 너무 잘 됐고 그게 이제 고스란히 담긴 게 하모프라는 EP 나랑 PH1이랑 같이 만든. 나도 처음으로 이제 한 아티스트의 전체 곡을 만들어봤지. 작업도 너무 수월했고 왜냐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잖아. 너도 같이 작업 많이 했잖아. 맞아. 놀면서 했던 트랙들이었는데 어느 날 형이 이제 야, 이거 PH1 이거 실릴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담겨있는 앨범이라고 또 얘기를 한번 들으니까 그 투어가 되게 궁금해요. 그런 의미에서 꼭 팝오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Shout out to PH1. Yes, my brother. 또 형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유튜브. 없는데 이게 사실 이 공간이 진짜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형이 트는 음악들과 그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에 어느 날 내려가서 친구랑 어느 바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형 노래 그 영상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들 찾는데 혹시 이 콘텐츠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어느 날 AOMG 그때 대표였던 그 펌킨 형 제안으로 그 한강에서 컨텐츠를 하나 찍었어. 근데 그게 좀 반응이 생각보다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좀 좋았어. 그리고 그거 사실
사실 그걸 목적으로 그 장소를 대여한 것도 아니고 DJ 웨건 라이브 클립을 찍으려고 그 장소를 대관했는데 세팅하고 2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남는 시간에 너 찍어라. 아 진짜. 그렇게 해서 찍은 거야. 근데 그게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고 좀 좋으면서도 이게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도 했지.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냥 맨날 집에서 연습하고 음악 듣는데 한번 풀고 싶다. 그동안 모아왔던 이 컬렉션들을. 그때 당시 DJ들이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뭐 믹스 클라우드나 이런 데 믹스 많이 올렸는데 그냥 아이폰으로 찍어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대충 10장 골라가지고 올렸거든? 근데 뭐 그때는 뭐 반응 별로 없지 당연히.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다 갑자기 이제 갑자기 천천히 쌓아진 거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외국 사람이야. 댓글 보면은 한 80%가 지금은 이제 한국 댓글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에 자꾸 가게 되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지. 참 이게 그냥 즐겁고 좋아서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파생이 되고 그렇지. 더 일이 커지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막 유행하고 자극적인 음악 하지 않아도 수요가 있구나. 내가 이 좋아하는 이것도. 형을 이걸로 알게 된 사람이 진짜 많아. 사실 이게 다지. 운이 좀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요즘 느끼는 게 음악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특별한 스킬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그 감성을 그냥 솔직하게 구현하면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오는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됐지. 저도 많이 느끼는 거는 음악을 만들 때도 뭐 공연을 할 때도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좀 더 오리지널리티한 걸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형을 처음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아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형의 곡 하나 추천해주자면? 맨슬라이크라는 노래? 왜냐면 그게 좀 뭔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나도 많이 틀고 그런 오프라인 활동 같은 거 혹시 계획 있어요? 형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는지. 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주말마다 거의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많이 틀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내 라이프 스타일과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낮에 일찍 깨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 바뀔지 몰랐는데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분이 그냥 좋은 거야. 뮤지션으로서의 그런 거 다 빼고 그래도 간간히 뭔가 생기면 항상 인스타에 올리고 있고 그러면 스프레이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예측돼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홈세션에 참여하게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24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쓰는 일단 승호한테 뭔가 은혜 갚을 수 있게 된 거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베이시스트 제 기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프레이 형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홈세션 이제 좀 더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